우리는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가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중국의 한 상류층 부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겪은 경험담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까지 가야 해. 상하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저녁 모임. 왕웨이 왕웨와 그의 아내 류멍요멍은 지인들과 한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왕웨이는 중국에서 대형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사업가였고 류멍은 명품과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상류층 여성이었다. 그들에게 해외여행은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 목적지는 달랐다. 한국, 거긴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 류멍이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게다가 서비스 수준도 낮고 VIP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옆에 있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중국에서는 부유하면 어디를 가든 최상의 대접을 받잖아. 한국은 너무 평등주의라더라. 특권층에 대한 예의가 부족할걸? 왕웨이는 우스운 듯 웃었다. 그래도 우리가 가면 VIP 대접을 받겠지. 어차피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 시장이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쓰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거야. 왕웨이와 류멍 부부가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왕웨이의 회사는 최근 한국의 한 대형 유통사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번 방문은 그 협상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부부는 내심 한국을 낮게 보고 있었다. 한국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작은 나라야. 왕웨이가 말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만 못할 거고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겠지. 류멍도 덧붙였다. 쇼핑할 것도 별로 없을 거야. 명품 브랜드야 있겠지만 유럽처럼 신상품이 빠르게 들어오지도 않을 테고 그들은 한국을 마치 조금 발전한 지방 도시 정도로 여기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왕웨이와 류멍은 그제야 창밖을 보았다. 공항이 꽤 크네. 류멍이 중얼거렸다. 왕웨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래도 베이징 공항이나 상하이 푸둥 공항보다는 작겠지.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공항 내부는 넓고 깔끔했으며 무엇보다 조용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의 혼잡한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란스러움이나 새치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류멍이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왕웨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 다들 뭔가 정리된 느낌이야. 입국 심사도 예상보다 빨랐다. 자동 심사대를 통해 간단한 확인만 거치면 입국이 완료되었다. 중국에서는 출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고 공무원들이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친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짐을 찾는 과정도 순조로웠다. 수화물 찾는 곳은 혼잡하지 않았고 캐리어들은 깨끗한 상태로 빠르게 나왔다. 중국 공항에서 종종 경험했던 사라진 짐이나 손상된 가방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순간은 입국장을 나섰을 때였다. 저기 좀 봐. 류멍이 손가락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가리켰다. 각종 안내판과 키오스크, 무인정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와이파이가 무료야? 왕웨이가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잘 작동하는 것에 한번 놀라고 공항의 스마트한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공항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시내는 어떨까? 류멍이 흥미롭게 물었다. 왕웨이는 여전히 우연히 잘 정리된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서울에 가봐야 알겠지. 공항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시내는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이 곧 경험하게 될 서울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세계였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타려는 순간 왕웨이와 류멍은 다시 한번 당황했다. 택시를 타는 게 낫지 않을까? 류멍이 물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이동할 때 늘 기사 딸린 고급 차량을 이용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왕웨이도 공항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 파트너 측에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 라고 권했기에 마지못해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개찰구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예상 밖의 광경을 마주했다. 여보, 여기 자동 개찰구야. 표도 QR코드로 찍고 들어가네. 류멍은 기계 앞에서 잠시 당황했지만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안내가 나와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고 QR코드 결제가 불안정할 때도 많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이렇게 깔끔한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신기하네. 왕웨이가 중얼거렸다. 공항철도 내부는 더욱 놀라웠다. 이거 지하철 맞아? 류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좌석은 깨끗했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중국 지하철에서는 보통 떠드는 사람이 많고 가끔은 소란스러운데 왕웨이가 작게 말했다. 그들이 승차한 공항철도는 서울역까지 단 40분. 이동하는 동안 흔들림이 적었고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류멍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보, 여기 기사 봐봐. 한국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높고 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이래. 그러고 보니 연착도 없네. 그들은 서울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기로 했다. 하지만 택시 승강장에서도 또 한 번 놀랐다. 택시들은 깔끔했고 기사가 담배를 피우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미터기가 정직하게 작동하는 것은 기본이고 승객이 탑승하자 기사님은 친절하게 행선지를 확인한 후 정확한 경로로 이동했다. 한국에서는 택시기사들도 친절하네. 류멍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웨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에서는 가끔 기사들이 요금 흥정을 하거나 일부러 돌아가기도 하는데 여긴 그런 게 없어 보이네. 그들은 서서히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진짜 문화 충격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왕웨이와 류멍 부부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 체크인한 후 한국의 대표적인 부유층 지역이라는 청담동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럭셔리 쇼핑을 즐기며 VIP 대접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청담동은 한국에서도 상류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던데. 류멍이 말했다. 왕웨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지. 그들은 먼저 명품 거리로 유명한 압구정 로데오 거리로 갔다. 거리에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있었고 옷차림의 젊은 남녀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다. 왕웨이와 류멍은 먼저 한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 중국에서는 돈이 많으면 어디서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상하이에서라면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과한 친절을 베풀며 VIP룸으로 안내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일정한 거리에서 다정하게 인사했지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거나 지나친 친절을 보이지 않았다. 이거 봐, 아무도 우리한테 신경 쓰지 않아. 류멍이 속삭였다. 왕웨이는 일부러 점원을 불러 우린 중국에서 왔고 고액 구매를 하려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점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들은 원하는 제품을 살펴봤고 점원은 필요한 설명만 제공했다. 중국에서는 명품 매장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따라다니며 과도하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왕웨이는 속이 불편했다. 아니, 돈을 쓰겠다는데 왜 특별 대접을 안 해주지? 류멍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우리 같은 손님한테 신경 좀 써야 하는 거 아냐? 그러나 이곳에서는 VIP 대접이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한국의 명품 매장 직원들은 고객이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했다. 한국은 너무 평등주의야. 왕웨이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류멍도 기분이 상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또 다른 점을 깨달았다. 중국에서는 부유층일수록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옷과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청담동에서 만난 한국의 상류층은 스타일이 달랐다. 저 여자 좀 봐. 류멍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여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심플한 블랙 원피스에 작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련미가 넘쳤다. 그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명품을 입긴 하는데 절제되어 있어. 일부러 티를 안 내는 느낌이야. 왕웨이도 주변을 살피며 동의했다. 한국 상류층은 명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즐기는 것 같아. 류멍은 자신이 입고 온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어딘가 촌스러워 보이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서비스 방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도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문화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한 유명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이번엔 확실히 VIP 대우를 받을 거야.
왕웨이는 자신했다. 그들은 직원에게 자신들이 특별한 손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중국에서 온 VIP 고객입니다. 특별한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은 단정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손님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웨이는 순간 당황했다. 리우멍도 속으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주변 테이블을 살펴보던 리우멍은 깜짝 놀랐다. 여보, 저 사람들 좀 봐. 손님들이 직접 반찬을 가져가고 있었다. 심지어 값비싼 정찬을 먹는 자리에서도 기본 반찬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문화가 자연스러웠다. 왕웨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다니 이건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시스템이었다. 필요 없는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돈이 많아도 똑같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었다. 부부는 점점 불편해졌다. 우리 여기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리우멍이 조용히 말했다. 왕웨이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특권 의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왕웨이와 리우멍은 서울 도심을 둘러보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그들은 여전히 VIP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 기대하며 거리로 나섰지만 곧 예상치 못한 경험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청담동에서 명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다. 전날 경험한 공항철도가 워낙 쾌적했던 데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마주했다. 표를 사야 하나? 왕웨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리우멍은 스마트폰을 보고 검색하더니 말했다. 교통카드를 사면 편하다는데 근데 저기 좀 봐. 개찰구 앞에는 여러 명의 학생과 직장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새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새치기가 흔했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자리 경쟁을 하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누구도 급하게 뛰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탔다. 넓고 깨끗했으며 심지어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조용하네. 왕웨이가 중얼거렸다. 리우멍도 놀란 표정이었다. 중국에서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면 난리도 아니잖아. 여기선 다들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어. 또한 노약 좌석이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앉지 않는 모습이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이 먼저 가서 앉아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긴 다들 규칙을 잘 지키네. 부부는 처음으로 한국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직접 체험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명동에 도착한 후 왕웨이와 리우멍은 번화한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체감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거리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차량들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다. 여보, 저 차 좀 봐. 리우멍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 택시가 멈춰 서더니 사람들이 다 건넌 후에야 출발했다. 왕웨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보행자를 이렇게 존중한다고? 게다가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명동처럼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이라면 보통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날 법한데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하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리우멍은 갑자기 자신의 고향과 비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 여긴 쓰레기통도 잘 안 보이는데도 길이 깨끗해. 왕웨이는 무심코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정말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 맞나? 부부는 한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인 롯데월드몰로 이동했다. 그들은 명품 브랜드에서 원하는 물건을 더 찾아보려 했다. 한 매장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본 리우멍은 별 생각 없이 앞쪽으로 걸어 나갔다. 중국에서는 부유층들이 VIP 대우를 받기 위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줄을 서주셔야 합니다. 리우멍은 순간 당황했다.
우린 VIP인데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답했다. 한국에서는 예약 손님과 대기 손님 모두 공정하게 입장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왕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돈이 많다고 새치기를 할 수 없는 나라라니. 뒤에서 기다리던 한국인 손님들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줄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다. 리우멍은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돈만 있다고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나 봐. 그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며 왕웨이와 리우멍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 의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었다. 오히려 규칙을 지키고 모두가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국이었다. 어느 날 밤 호텔에서 왕웨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거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리우멍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국은 그냥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공정한 문화까지 정착된 나라야. 왕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중국에서는 돈이 많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돈이 많아도 남들보다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는 게 기본이야. 리우멍은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우리 한국어 공부해볼까? 왕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진심이야? 리우멍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야. 이 나라의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왕의와 리우멍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여보, 우리 처음에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나? 리우멍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왕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 나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그는 말끝을 흐렸다. 사실 한국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다. 인프라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 높은 시민의식, 질서 있는 사회까지 갖춘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돈이 많아도 새치기를 할 수 없고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대우받으며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편리했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한국에서 느낀 문화적 충격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리우멍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넘겨보다가 중얼거렸다. 우리 한국어 공부해볼까? 왕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야? 리우멍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야. 이 나라의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왕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한국을 더 알고 싶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왕의와 리우멍의 생활은 이전과 달라졌다. 리우멍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공부할수록 한국어의 체계적인 구조와 문화적 뉘앙스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졌다. 여보,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낯선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 왕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서비스업 종사자와 손님이 수평적인 관계 같았어. 그들은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이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였다. 중국에서는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 없었다. 공직자 비리나 부패가 적고 누구든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였다. 왕의는 사업가로서 더욱 관심이 생겼다. 한국의 창업 환경은 매우 투명하고 체계적이었다. 중국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연줄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는 법과 시스템만 따르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한국과의 무역 사업 확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볼까? 리우멍은 놀라면서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 달 후 왕의와 리우멍은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둔 방문이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VIP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다. 리우멍은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면서 연습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상인들이 웃으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왕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다. 이제 그는 줄을 서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대중교통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 여보, 우리 여기서 더 오래 지내자. 리우멍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왕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왕의와 리우멍은 한국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는 중국 상류층이야 라는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이야 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배운 질서, 시민의식, 그리고 공정함을 그들은 중국에서도 실천하려 했다. 이제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나라였다. 그들은 한국을 떠나며 다짐했다.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할 거야.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